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5월 31일자 서울경제신문 1면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경제 또 사회 현안들이 보이는데요. 다시 뜨거워지는 서울 집값 이야기부터 또 대선 사전투표 결과 분석, 그리고 AI 사업 관련해서 정부랑 기업 행보가 좀 엇갈리는 소식까지 중요한 것들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먼저 서울 집값 소식입니다. 이게 3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하고 나서 좀 주춤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5월 들어서 거래량이 확 늘면서 다시 막 오름세를 타고 있어요. 마포, 용산, 성동 이쪽 중심으로 반등이 아주 뚜렷해요. 아니, 압구정의 한 아파트는 글쎄 2달 만에 7억 원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까 와, 이 시장 열기가 느껴집니다. 기자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5월 최종 거래량이 거의 7천 건에 육박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하려는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게 아주 명확한 신호죠. 여기서 근데 좀 주목할 점은요. 이런 일부 지역, 국지적인 상승세가 과연 서울 전체, 더 나아가서 수도권 시장으로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입니다. 아, 확산 가능성. 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추가 규제가 나올지 이런 변수들이 시장 방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죠. 그렇군요. 다음은 정치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결과인데요. 전국 투표율이 34.74% 나왔어요. 이게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특히 지역별 편차가 아주 컸던 이른바 서고동절 현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남 투표율이 56.5%였고 대구는 25.63%. 차이가 상당하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각 정당은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지지층 결집시키고 또 본투표 참여 독려하는 전략, 이걸 엄청 고민할 겁니다. 민주당은 아무래도 높은 호남 투표율에 기대를 걸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전통적 지지층이 본투표에 얼마나 나올까 여기에 좀 집중하겠죠. 네, 그렇죠. 이 사전투표 결과가 최종 판세에 미칠 영향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정부가 정말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어요.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그런데 이걸 하겠다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서 결국 유찰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기자님? 네, 이게 핵심은 결국 사업성 부족입니다. 기업들이 보기에 이거 돈 벌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특히 그 GPU, 그래픽 처리 장치 가격이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았잖아요. 아, 맞아요. 엄청 비싸졌죠? 네, 그러다 보니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 겁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 이게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부가 다음 달에 다시 공고를 낸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기업들이 참여할 만한 유인책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겠네요. 사업성 원제라. 그런데요, 바로 다음 기사가 앞선 소식이랑 참 묘한 대조를 이루네요. SK그룹이 울산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력을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정부 사업은 참여자가 없는데 민간 기업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전력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나아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 SK 멀티유틸리티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100메가와이트급, 이게 상당히 대규모거든요. 이 정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결국 AI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전략적이군요. 네, 앞서 본 그 공공 AI 사업 유찰 사례랑 비교해보면 민간 기업의 이런 발빠른 자체 해결 능력, 또 투자 의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와, 오늘 서울경제신문 1면을 통해서 보니까요. 참 다이나믹합니다.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은 다시 막 뜨거워지고 있고 또 미래 핵심 기술인 AI 분야에서는 정부 계획은 좀 주춤하는데 민간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 시장과 정책의 줄다리기 이게 계속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AI 인프라 구축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력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지형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거든요.
정부의 역할과 또 민간의 혁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균형점. 이런 변화의 방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거기서 기회는 뭔지 또 위험 요인은 뭔지 이런 걸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독자님께서 이 복잡한 세상의 흐름을 읽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